이 나이가 되어서야 왜 사람을 점점 멀리하게 되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질 때가 있습니다. 예전엔 그렇게 많던 연락이 언제부터인가 끊기기 시작하고 함께 있어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냥 혼자 있는 게 더 편한 날들이 늘어갑니다. 사람이 줄어드는 게 꼭 무언가를 잘못해서는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에 기대하던 것들이 조금씩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은 관계를 붙잡는 법을 말하지 않습니다. 더 잘 지내는 방법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나이가 되어서야 보이기 시작한 인간관계의 한계를 조용히 바라보려 합니다. 젊을 때는 달랐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었죠. 친구를 사귀는 것도 자연스러웠고,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그다지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달라진 걸까요?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이미 피곤함이 몰려옵니다. 지금 여기까지 들으면서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싶은 분 계시면 잠깐만요. 오늘 영상은 관계를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왜 우리가 멀어지게 되는지를 차분히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조금만 더 같이 가보겠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미리 걱정이 되고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신경이 쓰입니다. 예전엔 그냥 만나면 됐는데 이제는 만나기 전부터 준비해야 할 것들이 생겼습니다. 약속을 잡을 때도 망설여집니다. 이번 주말에 만나자는 연락이 오면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만나고 싶은 마음보다 피곤할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래서 핑계를 댑니다. 바쁘다고, 몸이 안 좋다고, 다음에 보자고 말합니다. 거짓말은 아닙니다. 정말로 바쁘고, 정말로 몸이 피곤하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냥 만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고, 함께 있어봤자 어색할 것 같고,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나 자신이 이상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예전엔 그렇게 사람을 좋아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결국 어디로 가는지를요. 젊을 때는 모든 관계가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이 친구와는 평생 함께할 것 같았고, 이 사람과는 늙어서도 연락하며 지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렇게 가까웠던 사람들 중 몇 명이나 남아 있습니까? 20살 때 가장 친했던 친구는 이제 얼굴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30살 때 매일 통화하던 사람은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도 모릅니다. 40살 때 의지했던 동료는 이제 연락처도 없습니다. 연락이 끊긴 건 누구 탓도 아니었습니다. 싸운 것도 아니고 배신당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졌을 뿐입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다가 한 달에 한 번이 되고 한 달에 한 번 연락하다가 몇 달에 한 번이 되고 그러다 보면 1년이 지나고 어느새 몇 년이 흐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기도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가까웠던 사람인데, 이제는 기억 속에서도 희미해집니다. 젊을 때는 관계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 만남이 나에게 무언가를 줄 거라고 생각했고, 이 사람을 통해 내가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관계에 기대를 했고, 그 기대가 깨질 때마다 상처를 받았습니다. 친구가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실망했습니다. 가족이 내 편이 되어주지 않으면 서운했습니다. 동료가 나를 배려하지 않으면 화가 났습니다. 그때마다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답답했습니다. 왜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까?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의미 부여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결국 사람일 뿐이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누구도 내 삶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고, 누구도 내 외로움을 완전히 채워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이 줄어든 겁니다. 예전엔 친구가 내 고민을 들어주면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다른 일이라는 걸요. 예전엔 가족이 내 편이 되어주면 든든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가족도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고민이 있다는 거요. 그리고 이제는 참을 이유도 줄어들었습니다. 젊을 때는 마음에 들지 않아도 참았습니다.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감 같은 게 있었으니까요. 친구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가족이니까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장 동료니까 웃으며 넘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화가 나도 겉으로는 웃었습니다. 속으로는 서운해도 괜찮은 척했습니다. 속으로는 지쳐도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참는다고 해서 관계가 좋아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참을수록 더 힘들어졌습니다. 참으면 참을수록 내 안에 쌓이는 게 있었습니다. 말하지 못한 것들, 표현하지 못한 감정들이 마음 한쪽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무게를 견딜 수 없게 됐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참아봤자 그 관계가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참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참지 않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리를 둡니다. 불편하면 만나지 않습니다. 그게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생존이라는 거요. 그래서 점점 관계가 줄어듭니다. 억지로 만나지 않게 되고 억지로 연락하지 않게 됩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야 솔직해진 것뿐입니다. 젊을 때는
사람이 많은 게 좋은 줄 알았습니다. 친구가 많고 아는 사람이 많으면 뭔가 성공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관계의 질이라는 거요.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1명의 진짜 친구가 더 소중합니다. 수많은 연락처보다 한 통의 진심 어린 전화가 더 의미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무도 없는 게 가장 편할 때도 있습니다. 19세기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평생 인간관계를 어려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서로를 왜 이해하지 못하는지, 왜 관계가 결국 실망으로 끝나는지를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매우 냉정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밖에 모른다는 것.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결국 각자의 고통과 욕망 속에 갇혀 있을 뿐이라는 것. 그는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모여 서로의 체온으로 따뜻해지려 합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다시 멀어집니다. 그러다 다시 추워지면 또 가까이 다가가고 다시 가시에 찔려 멀어지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결국 적당한 거리를 찾기는 하지만 그 거리는 완전히 따뜻할 수도 완전히 가까울 수도 없는 애매한 지점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 사람을 찾습니다. 하지만 가까워질수록 서로의 다름이 보이고 서로의 한계가 느껴지고 결국 상처를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가까워질수록 상처받게 되는 걸까요? 쇼펜하우어는 그 이유를 인간의 본성에서 찾았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라는 것. 이건 도덕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사람이 나쁘다거나 이기적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누구나 자기 자신의 관점에서만 세상을 볼 수 있다는 당연한 사실입니다. 내가 아픈 건 내가 느낍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아픔은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외로운 건 내가 압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외로움은 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완전히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내가 느끼는 것과 상대방이 느끼는 것은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내가 보는 세상과 상대방이 보는 세상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다름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느끼니까 상대방도 이렇게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상대방도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대합니다. 나를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길 원합니다. 하지만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도 자기 자신의 관점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반복을 벗어날 방법이 없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혼자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결국 내 고통은 나 혼자 감당해야 하고 내 외로움은 누구도 완전히 채워줄 수 없습니다. 이건 슬픈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게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실을 부정한다고 현실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인정해야 덜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관계에서 위안을 찾으려 합니다.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나를 받아주는 사람, 나와 함께해주는 사람을 찾으려 합니다. 외로울 때 누군가에게 기댑니다. 힘들 때 누군가에게 의지합니다. 슬플 때 누군가에게 위로받으려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럴수록 더 상처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대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왜 슬픈지, 자기가 왜 화가 나는지, 자기가 왜 외로운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지만 상대방도 똑같이 자기만의 고통 속에 갇혀 있습니다. 상대방도 자기 일로 힘들고 자기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고통까지 온전히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기대할수록 실망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수록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이쯤에서 마음이 조금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지금에서야 비로소 할 수 있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이 젊을 때는 너무 냉정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까지 비관적일 수 있냐고 생각했습니다. 인간관계가 그렇게까지 절망적일 리 없다고 믿었습니다. 진심을 다하면 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수많은 관계를 겪고 나니 그의 말이 그저 비관이 아니라 현실에 가깝다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진심을 다해도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가까워지지 않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내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다만 사람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결국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각자의 세계 안에 갇혀 있을 뿐입니다. 같은 영화를 봐도, 다른 감상을 갖고, 같은 음악을 들어도, 다른 느낌을 받고, 같은 사건을 겪어도, 다른 기억을 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걸 인정하는 게 비극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받아들이는 첫걸음일 수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완벽한 이해를 바라지 말고 완벽한 공감을
요구하지 말고 완벽한 관계를 꿈꾸지 말라고 했습니다. 대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고 했습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 상처를 주고 너무 멀어지면 외로워지니 적당한 거리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 적당한 거리가 어디인지는 각자가 찾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과는 가까이 있어도 괜찮고 어떤 사람과는 멀리 있는 게 나을 때가 있습니다. 그걸 판단하는 게 나이가 들면서 배우는 일입니다. 이제는 모든 관계가 끝까지 가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젊을 때는 이 친구와는 평생 함께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매일 붙어 다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었고 하루 종일 함께 있어도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이 친구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졸업하고 나서도 자주 만났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꼭 보자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이 두 달에 한 번이 되고 두 달에 한 번이 석 달에 한 번이 됐습니다. 그러다 1년에 한 번 보게 되고 결국 몇 년째 연락도 안 하게 됐습니다. 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진 겁니다. 만날 때마다 예전만 못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야기할 거리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 말이나 해도 통했는데, 이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서로의 삶이 너무 달라져 버렸습니다. 내가 살아온 세계와 그 사람이 살아온 세계가 너무 멀어졌습니다. 억지로라도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먼저 연락하고 만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만나고 나면 오히려 더 허전했습니다. 예전 그 친구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내가 변한 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서로의 삶이 달라졌고 이야기할 것도 줄어들었고 만날 이유도 희미해졌을 뿐입니다. 처음엔 그게 슬펐습니다. 왜 우리는 예전처럼 가깝지 않은 걸까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건지, 그 사람이 변한 건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관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관계는 일정 시간 동안만 의미가 있고 그 시간이 지나면 각자의 길로 가는 겁니다. 학교 다닐 때 친했던 친구는 학교 다닐 때만 필요한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직장 다닐 때 가까웠던 동료는 그 직장에 있을 때만 가까운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 충분히 의미가 있었으니까요. 다만, 이제는 그 관계를 억지로
붙잡을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설명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이제는 압니다. 젊을 때는 말하면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과 다툼이 있을 때 내 입장을 설명하면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친구와 오해가 생겼을 때 진심을 전하면 풀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동료와 의견이 다를 때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받아들여질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내 마음을 최대한 솔직하게 전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지, 왜 내가 이렇게 느끼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자기 생각대로만 해석하고 아무리 말해도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내가 이런 의미로 말했는데 상대방은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이렇게 느낀다고 했는데 상대방은 그렇게 느낄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마다 지쳤습니다. 왜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할까? 답답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왜 모를까?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싶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는 거요.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다른 관점을 제시해도 상대방은 자기 관점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그게 사람의 한계일 뿐입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나를 설득하려 할 때 쉽게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믿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해시키려 애쓰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고 받아들입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사람을 바꾸려고 애쓰는 건 에너지 낭비입니다. 그 에너지를 차라리 나를 위해 쓰는 게 낫습니다. 연락도 점점 줄어듭니다. 예전엔 자주 연락하지 않으면 관계가 끊어질까봐 불안했습니다. 일주일만 연락 안 해도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달 넘게 연락 안 하면 이 관계가 끝나는 건 아닌지 걱정됐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연락했습니다. 안부를 물었고 별일 없는데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즘 어때? 잘 지내지? 보고 싶다. 별 의미 없는 말들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연락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상대방도 그렇게 느꼈을지 모릅니다. 이제는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연락이 뜸해진다고 해서 그 관계가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진짜 중요한 관계는 연락이 뜸해져도 유지됩니다. 몇 달 만에 연락해도 어색하지 않고 1년 만에 만나도 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반대로 매일 연락해도 가깝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연락의 빈도가
관계의 깊이를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연락이 줄어드는 건 관계가 나빠진 게 아니라 그저 각자의 삶이 바빠진 것뿐입니다. 예전에는 친구들과 매일 연락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하고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각자 할 일이 생겼습니다. 일도 바쁘고 가족도 챙겨야 하고 개인적인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락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어쩌면 더 이상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게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관계는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기도 하고 필요가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게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입니다. 관계를 정리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억지로 끊을 필요도 없고 억지로 붙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겁니다. 예전엔 그게 슬펐는데 이제는 그게 오히려 편합니다. 애써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니까요. 멀어지는 사람은 멀어지게 두고 남는 사람만 남게 두면 됩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겁니다. 억지로 정리하려고 하면 오히려 상처가 됩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멀어지면 그건 그냥 삶의 과정일 뿐입니다. 사람이 줄어들면 외로워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필요한데 없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혼자 있고 싶지 않은데 혼자 있게 될 때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은데 아무도 없을 때 그때 외롭습니다. 하지만 고독은 혼자 있는 것을 선택했을 때 느끼는 상태입니다. 혼자 있고 싶어서 혼자 있는 것. 누군가와 함께 있을 수도 있지만 굳이 그러지 않기로 선택한 것. 그게 고독입니다. 젊을 때는 혼자 있는 게 외로웠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뭔가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 밥을 먹으면 쓸쓸했고, 혼자 영화를 보면 허전했고, 혼자 집에 있으면 무료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누군가를 찾았습니다. 친구를 만나고, 모임에 나가고,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필요해졌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말을 맞춰야 하고, 분위기를 신경 써야 하고, 상대방의 기분을 살펴야 합니다. 웃고 싶지 않아도 웃어야 하고, 관심 없어도 관심 있는 척해야 하고, 피곤해도 괜찮은 척해야 합니다. 그런데 혼자 있으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되고,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나로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게 편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패배가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됩니다. 젊을 때는 혼자 있으면 뭔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친구도 없고 사람도 없는 외톨이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말에 집에 혼자 있으면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았고, 명절에 혼자 있으면 불쌍한 사람 같았고, 생일에 혼자 있으면 실패한 인생 같았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나갔습니다. 혼자 있기 싫어서. 아무 약속이나 잡았고 집에 있기 싫어서 의미 없는 모임에도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혼자 있는 게 외톨이가 아니라 그저 나를 지키는 방법일 수 있다는 거요. 사람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맞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더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함께 있어도 마음이 통하지 않고 이야기해도 이해받지 못하고 웃어도 진심이 아닐 때 그때가 진짜 외로운 겁니다. 여러 사람 사이에 있어도 혼자인 것 같은 느낌. 그게 가장 외로운 순간입니다.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더 낫습니다. 혼자 있으면 적어도 가짜 웃음을 지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사람이 줄어든 삶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예전엔 그게 실패한 삶처럼 느껴졌습니다. 친구도 별로 없고 만나는 사람도 없고 연락하는 사람도 드물면 뭔가 인생을 잘못 산 것 같았습니다. 남들은 친구도 많고 모임도 많고 바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만 혼자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사람이 줄어든 건 내가 실패해서가 아니라 내가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맞지 않는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지 않기로 한 것이고, 에너지를 소모하는 만남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그건 포기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내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 내 에너지를 누구에게 줄 것인지 스스로 결정한 겁니다. 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지 않지만 그 적은 사람들이 진짜입니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말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한동안 연락 안 해도 다시 만나면 편한 사람,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사람, 함께 있어도 피곤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남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들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압니다. 100명의 지인보다 1명의 진짜 친구가 더 소중합니다. 수많은 모임보다 한 번의 진심 어린 대화가 더 의미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사람들마저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 혼자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으니까요. 혼자 밥을 먹어도 외롭지 않고, 혼자 산책을 해도 쓸쓸하지 않고, 혼자 시간을 보내도 무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소중합니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아무에게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나로 존재할 수 있는 시간. 그게 이 나이에 와서야 얻게 된 것입니다. 관계를 내려놓으면 남는 건 결국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 나 자신과 잘 지내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젊을 때는 나 자신과 잘 지내는 법을 몰랐습니다. 항상 누군가가 있어야 안정감을 느꼈고 항상 무언가를 해야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으면 생각이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지면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습니다. 생각이 많아져도 괜찮고 불안해져도 괜찮습니다. 그게 나니까요. 나 자신과 대화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느끼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걸 알아차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게 이 나이에 와서야 배우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인간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어려워집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것들이 이제는 보입니다. 사람은 결국 완전히 이해할 수 없고 관계는 영원하지 않으며 외로움은 누구도 완전히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요. 그게 슬픈 일일까요? 어쩌면 그렇습니다. 평생 함께할 줄 알았던 사람이 멀어지는 건 슬픈 일입니다. 이해받지 못하는 건 서운한 일입니다. 혼자 남겨지는 건 외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게 현실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건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이상 불가능한 것에 에너지를 쓰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불가능한 이해를 바라지 않고 불가능한 관계를 붙잡지 않고 불가능한 위안을 구하지 않는 것. 그게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나이가 되어서야 인간관계가 어렵다는 걸 인정할 수 있게 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젊을 때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노력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심을 다하면 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노력으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거요. 관계는 노력만으로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서로의 삶이 맞아야 하고, 서로의 속도가 비슷해야 하고, 서로의 방향이 같아야 합니다. 그게 맞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멀어집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인정하는 것이 어쩌면 진짜 관계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상대방이 나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이 나이에 배우는
관계의 방식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해받고 싶을 때가 있고, 여전히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집니다. 사람이 줄어드는 게 두렵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지 않은 그런 날들이 조금씩 늘어갑니다. 그리고 그게 괜찮다는 걸 받아들입니다. 완전히 괜찮지는 않아도 그냥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고, 충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쩌면 그게 전부일지도 모릅니다. 완벽한 관계, 완벽한 이해, 완벽한 연결을 기대하지 않는 것. 그냥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고 받아들이는 것. 많은 사람이 있지 않아도 괜찮고,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이 나이가 되어서야 알게 된 인간관계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한계 안에서 살아가는 법입니다. 한계를 인정하면 오히려 편해집니다. 더 이상 불가능한 것을 추구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더 이상 나를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외로움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이대로 괜찮습니다. 사람이 적어도 괜찮고, 연락이 뜸해도 괜찮고, 혼자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게 이 나이에 와서야 얻은 평화일지도 모릅니다. 완벽하지 않은 평화입니다. 여전히 외로울 때가 있고, 여전히 사람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견딜 수 있게 됐습니다. 외로움이 나를 무너뜨리지 않고, 고독이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것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결국 혼자라는 것, 완전히 이해받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 관계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도, 자주 만나지 않아도,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그냥 이대로 살아갑니다. 어쩌면 그게 이 나이에 와서야 배우는 삶의 방식입니다.